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일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회생법원 파산부의 최근 14년 정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회고해 보는 거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건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8년, 9년, 10년. 그때는 수석부장님이 오영환 수석부장님이었죠. 오영환 수석부장님이 제가 2007년 됐을 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대법관이 됐죠. 아무튼 2011년도 9월부터 새로운 시범재판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9, 10, 11, 12 10, 11, 12, 1 네 기수 4달 동안 시범재판부가 구성돼서 그 당시에 박종호 판사님이 이제 파산 총괄을 해서 이걸 기획을 했죠. 그래서 2012년 1월에 이제 새로운 개인 파산제도 실무를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였습니다. 수석부장님은 지대훈 수석부장님, 다음에 부장판사는 유혜용 부장님이었어요. 개인 파산을 총괄하신 분이었죠. 시기가 2011년 9월부터 12년 2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를 넘겨서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이 당시에는 12년에 김희중 판사님이 기획총괄 4단독, 저는 이제 4단독에서 이 김희중 판사님하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나중에 수원 회생법원에서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옷을 벗고 이제 김현장 변호사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2012년도 이건 이제 기획총괄 교수고요. 기획총괄 판사고 개인 파산 총괄은 2012년도에는 박근정 판사님이었습니다. 7단독. 그 당시에 이제 7단독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13년도에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계신 조광국 판사님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2월. 2년간 이 당시에는 수석부장님이 이종석 부장님이었습니다. 이종석 부장님은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지금은 재직하시다가 작년도에 이제 퇴임하셨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개인 파산 부장은 소경환 부장님이었습니다. 소경환 부장님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 파산 면책을 이제 선고하신 분이죠. 1999년인가 2000년도에.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제 민사 수석부였죠. 그 당시에는 파산부가 독립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법관으로 계시죠. 그 다음에 2014년도 요거 이제 기수는 제가 나름대로 월별로 이제 받은 거를 기수로 이제 한 겁니다. 매달 선고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1월 이걸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1기부터 4기까지, 5기부터 36기. 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두 군데서 받았죠. 김희중 판사님하고 박근정 판사님. 박근정 판사님 이번에 보니까 서울가정법원 부장님으로 오셨더라고요. 인사 이동을 보니까. 2014년도 37기에서 46기, 1년간 양민호 판사님이 기획총괄 교수였습니다. 기획총괄 판사였습니다. 4단독은 기획총괄 판사님하고 했죠. 예, 양민호 판사님이 이번에 이제 수석부장이 됐습니다. 근 11년 만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평판사 중에 최고 가장 높은 직위에서 이제 올해 11년 만에 수석부장님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총괄은 원용일 판사님이었습니다. 원용일 판사님은 이제 작년에 부임해서 이제 개인 파산 총괄, 개인 도산 총괄 부장판사를 역임했죠. 이 당시에도 파산 총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새로운 제도의 이제 새로운 개인 파산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실무연구회에서 이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그 당시 이제 윤준 수석부장님이었죠. 윤준 수석부장님은 얼마 전에 수원고등법원장을 이제 퇴임하셨죠. 법률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옛날 윤관 대법원장님이시죠. 대를 이어서 이제 그 법조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구혜근 부장님이었습니다. 이분도 이제 도산, 요즘은 이제
도산 쪽으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부장판사 하다가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님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이제 서울고법으로 가셨죠. 그 당시에 이때 이제 윤준, 그 다음에 구혜근 부장님하고 요 도산법연구 실무연구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 세미나를 2014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을 해서 관제인별로 매월 꾸준히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세무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양민호 판사님 기억이 나네요. 2014년 3월에. 그래서 이제 부가세 문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저거였죠. 그 사업소득세냐, 기타 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결국 이제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다행히 이제 면세로 세무서에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47기에서 56기. 이 당시에는 박원철 판사님이 기획총괄 판사님이었습니다. 사단도.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직무편람을 개정을 했습니다. 최초의 개정일 거예요. 직무편람이 2010년인가 11년에 윤도금 판사님, 지금 이제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로 계신 판사님, 그분 때 이제 편람이 관제인 한 8명인가 판사님 2분하고 한 분하고 해서 편람이 참 편찬됐죠. 직무편람이. 이때 아마 김경애 판사님이 이제 편람을 개정하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관제인이 임명됐죠. 그래서 관제인 Q&A 한 100개 정도를 제가 판사님으로부터 이제 지명을 받아서 Q&A 변호사들 한 10명, 한 8명인가요? 하고 해서 최초 이제 뭐 보험부터 자 부동산 환가까지 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문답하는 식으로 Q&A를 이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회의도 하고 제가 이제 초안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제 집필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이제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Q&A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별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점이 이제 제기 안 된 게 많았기 때문에 특히 공탁금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관제인이 이제 공탁금을 찾아갔을 때 일선 공탁계라든가 배당계에서 이제 좀 이게 다툼이 있었죠. 많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Q&A로 정리해서 신규 관제인. 이 당시 이제 처음에 저희가 30명을 시작했는데 신규 관제인이 한 8명인가 9명이 이제 임명이 돼서 2015년 8월이죠. 이분들이 이제 올해 딱 10년 차입니다. 이제 2번씩 2년 단위로 5 곱하기 5 연임됐죠. 이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직원이 이제 새로 보조인을 취임한 기억이 나네요. 직원이 이제 사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 57기에서 67기 최윤영 판사님이 기획총괄 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독을 이 당시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최윤영 판사님하고 재판을 하고 사단독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총괄은 서창석 판사님이었습니다. 최윤영 판사님이 이제 취임했고요. 이 당시가 이제 김정만 수석부장님, 그 다음에 부장님은 심태규 부장님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가장 좀 깐깐하게 보던 시절이었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파산 체크리스트 대리라든가 이제 채무자들이 어떤 뭔가 좀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 이런 거를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조사를 하는지 뭐 설문까지 해서 가장 아마 대리인이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힘들었던 시절 같습니다. 관제인도 이제 힘이 들었죠. 현장 실질 방문 이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당시가 하여튼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67기까지 11년부터 16년 5년 동안 이제 이런 흐름이죠. 수석부장님 지대훈, 이종석, 윤준, 김정만 요거 이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017년부터는 이제 서울 회생법원이 개원되니까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